네, 우리나라 대표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담은 실황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주연 배우 규현, 박은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작 뮤지컬로 오랫동안 정말 사랑받아온 프랑켄슈타인,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와 네. 앙리 디프레라는 친구가 서로 꿈을 가지고 이제 생명 창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제가 죽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저를 되살리면서 이제 괴물이 탄생하게 됐는데, 원작하고는 좀 많이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정말 그 작가적인 진수를 보일 수 있는, 좀 이 작품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로 더 뜻깊고 또 의미가 깊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네. 그냥 공연할 때랑 다르게 조금 더 신경 쓰였다거나 하는 점이 있나요? 공연하기 전에 서로 되게 이제 떨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실수를 한다고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한 번 만약에 틀리면 이대로 그냥 박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긴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긴장감을 어떻게 좀 풀고 들어가세요? 너무 긴장이 되면 와 막 뭐 발성과 함께 뭐 이렇게 좀 더 해소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저는 박은태 배우님 말을 별로 믿지 않는 게 네. 항상 공연하기 전에 떨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떠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날도 규현, 나 오늘 너무 떨린다 하는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완벽하게 해낼 거면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규현 배우도 근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떨린다고 저는 해놓고. 근데 이제 좀 잊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없다, 네. 없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을 속인 거죠. 네. 그 박은태 배우하고 합은 어떠셨어요, 두 분이? 그날이 또 은퇴형과 마지막 공연이었거든요. 되게 카타르시스가 많이 있었어요. 좀 약간 다른 장면도 나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되게 울컥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수많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지만 만약 남녀 관계였으면 서로 잘 사랑하는 사이였지 않았을까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아쉽게 됐네요. 아쉽네요. 네. 근데 촬영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덕분에 명연기가 됐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엔딩으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빅터와 괴물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에 칼을 듭니다. 찌르려고. 근데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목소리로 빅터를 부르거든요. 그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항상 연출을 했었는데 칼을 찌르려고 들었는데 이제 괴물이 빅터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찌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한 번도 안 해봤던 장면이 영화에 담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처절하고 빅터의 심정이 많이 담겨진 장면이어서 또 감사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때 박은태 배우는 어땠어요? 그때 규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빅터의 눈에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대사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더 연기하고 싶으니까 자기를 막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기 때문에 제가 대사로 그의 연기를, 우리 규현 배우님의 명연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더 너무 보고 좋았어요. 싶네요. 네. 그 장면이 어떨지. 그러니까요. 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 장면. 네. 각자 가장 애착이 가는 대사나 넘버가 있다면 혹시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은태 배우님부터. 괴물, 이제 이막에서 난괴물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거든요. 네. 괴물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르는 곡인데, 차가운 땅에 홀로 누워 눈물이 뺨을 적시네. 이것이 외로움, 혼자만의 슬픔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빅터의 대표 넘버인 위대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 넘버는 빅터의 광기를 볼 수 있는 네. 넘버인데, 그래서 저도 순간 제가 광인이 된 것처럼 순간 빙의해서 막 쏟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옥을 탈출한 영혼이여 번개가 내리친 생명체여 너의 창조주가 명하노니 눈을 떠라 일어나라 깨어나. 와,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뮤지컬 배우로서 서로가 가진 재능 중에 이거는 내가 좀 가져오고 싶다거나 담고 싶다 하는 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은퇴 형한테 가져오고 싶은 건 전 좀 몇 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일단 기복 없는 가창력이 너무나도 부럽고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능력. 밖에서는 진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장난꾸러기처럼 대하시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그 배역이 돼서 연기하는 집중력. 근데 그거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레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선배님. 그래서 은퇴 배우는 우리 규현 배우님 진짜 스케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 해외 맞아요. 뭐 촬영을 하고 뭐 콘서트를 하고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네. 공연을 콘서트를 하고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사실 뮤지컬 배우들이 컨디션 관리가 진짜 어려운데 베테랑이다. 저렇게 컨디션 관리를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배우는 흔치 않구나.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 두 분이 뮤지컬을 한 지 벌써 15년, 20년 되셨잖아요. 네.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이 따로 있나요? 뭐 퇴근길 같은 거 할 때 팬분들도 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퉁퉁 불어 있으면 참 아, 그게 뿌듯합니다. 야, 들어서. 같이 공감해 주셨구나. 같이 느끼셨구나. 같이 호흡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이 좀 이렇게 하고 퉁퉁 불어 있으면 참 뿌듯합니다. 은퇴 배우는 어때요? 저는 여기 하나 받아가지고요. 네. 오늘 그 배역으로 많이 보였다. 사실은 뮤지컬 장르가 사실 배역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연기하다가 노래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가창 스타일이 나올 때도 많고 아무튼 모든 작품에서 그 배역으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찬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정말 오래오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